반갑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마감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은 뭐 장 마무리가 지지점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강한 반등은 나오지 못했다.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데요. 일단 수급 동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네, 혼란스럽다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갈지 말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자기들도 조금 헷갈리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좀 더 많은 상승을 해서 기대치가 더 커졌을 텐데, 모양새가 마지막에 일단 지지는 됐지만 약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뭐 계속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부족하다.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느낌도 계속 잡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일단은 꼬리를 달았죠. 아래쪽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지지는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지지는 잘 나왔네 이런 판단인데, 문제는 이 음봉이에요. 음봉 포인트가요, 몸통이 좀 작고 꼬리가 길면 요거는 아주 굿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처럼 몸통이 꼬리보다도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올라오는 힘이 밑에서 받는 힘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그냥 뭐랄까 같이 섞여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미지근한 상황이 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한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난 그 수요일날 나타났었던 이 꼬리를 길게 단 형태의 이 모습, 요게 오히려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포인트는 아마도 오늘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요일보다 오늘 더 좋았을 테고요. 이날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0.03이지만 뭐 비슷하죠. 지금 플러스 0.27이나 플러스 0.03이나 비슷비슷하고요. 대신에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이 오늘 시장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종목군들의 조정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들어갔고요.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간 종목군들은 그래도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피는 일단 그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 포인트가 조금 더 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자,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지선을 지나친 상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매도죠. 과매도의 상태. 지난 수요일하고는 달라요. 지난 수요일은 40 이상이었고요. 지금 4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매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요.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은 4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과매도 상태가 됐겠죠. 그러니까 과매도라는 것은요,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만한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과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과매수 상태가 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는데, 과매도 상태가 되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가장 낮은 수치의 RSI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근이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양봉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말려서 올라가서 플러스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양봉의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면 오늘 매수를 조금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만 일단 확인이 좀 된 거고요. 반등에 대한 포지션은 좀 나타나야 됩니다. 다만 오늘 그 장중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지난 수요일하고 조금 다른 모양새가,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 날짜가 23일이죠. 그래서 그때 수요일날 날짜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쭉 아침부터 빠졌죠.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 된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가면서 상황을 만들긴 했는데, 조금 다른 모양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아침 시작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음봉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올라간 시작한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여기서 마무리가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대신에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선을 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작점, 시작 포인트를 일단 넘어서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시작하고 나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걸 갱신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승 추세를 연결시켜 나가다가 다시 후반에 조금 밀려 들어온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양새는 비슷하고 오늘이 더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수요일에 나타났었던 포인트보다는 오늘의 매기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그 시작점 23일의 시작점과 고점의 라인대가 좀 제법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넘겨놓은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흐름이 조금 변동은 좀 보였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의 폭도 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흐름도 안정적으로 지지가 잘 됐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크게 작용했다라기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지선의 역할을 충분히 시장이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릴 것은 다음 주에 나타날 양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봉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 흐름은 상승세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매수를 조금 아끼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또 양봉이 나오더라도 변동폭은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위 아래쪽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 그대로 나타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약간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연기금 쪽하고 같이 이제 기관 쪽, 외국인 쪽 매수를 같이 볼게요. 이게 같이 좀 들어가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연기금은 다행히 순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매도 확장해서 900억 정도 나왔죠. 다행히 코스닥 쪽에서는 640억 순 매수가 나왔지만 거래소 쪽에서는 막판에 확 쏟아지면서 매도 물량이 조금 커지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뭐 매도 규모가 몇 천억씩 나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매도가 일단 나왔다라는 거, 또 수급 주체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요. 대신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 개인들 매수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수급의 규모가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의 어떤 포지션이나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나 개인들의 포지션이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신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합쳐져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조금 감소한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좀 된 거고요. 그냥 뭐 이 범위 안에서 1000억 원대 안쪽 범위 안에서 굉장히 좁게 스펙트럼을 형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 동향만 딱 놓고 보면 오늘 얘네들이 뭐 한 거지? 라는 생각. 뭐 별거 안 했네. 아무것도 안 했네. 움직이지도 않았네. 뭐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관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기관들이 레버리지 쪽에 투자했습니다. 즉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아마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레버리지 쪽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거의 주도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와 그 기관들의 어떤 그 합계, 그게 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포스코,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LG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커지게 되면서 금융투자와는 조금 다른 그런 포지션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LG전자, 포스코 정도는 일단 기관의 합계 쪽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레버리지를 매수해 놨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시장의 방향성 쪽에서는 인버스를 갖다 버리고 레버리지를 대응했다. 대신에 코덱스 200도 같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해치성에 대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제 레버리지로 다시 그 상쇄시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해지를 걸어서 치워버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가 순 매도로 들어갔는데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57,000원 아래쪽 기다리고 있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 쪽 나오면은 이제 매수 의견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순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의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LG화학을 순매수가 들어갔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거 좀 약하죠. 생각보다 LG화학이 가장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LG화학의 반등이 가장 센 것 같이 보여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추세가 일단은 LG화학 쪽은 이탈이 됐고 다른 종목들은 이탈이 아니라 억울한 눌림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신한금융은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는 매도를 또 계속해서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특징적으로는 하이닉스 그동안 계속 매수했었는데 오늘은 매도가 약간 나왔다라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오늘 특징적인 부분인데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네, 매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순매수 뭐가 들어갔다, 뭐가 안 들어갔다 이거 가지고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 코덱스 150 레버리지 쪽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코덱스 200도 샀고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쪽에도 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상승 쪽에 방향을 걸어놨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여기 인버스 순매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순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들은 이제 시장 방향에 대한 투자는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됐고요. 대신에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나 LG화학 쪽에 순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개인들 수급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176억이잖아요. 그런데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쪽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쪽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약간 엇박자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어떤 그런 세력 존재, 그런 세력 간의 싸움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지금 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요. 조금은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지배적이고요. 시장 자체가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크게 부담 가지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날 주가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 준다라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명절 전에 이제 변수가 나올 것은 이번 주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명절 바로 직전까지는 이제는 뭐 특별한 변수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올려주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힘들게 한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뭐 예상하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또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된 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생각하지 말자. 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금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신나게 보내시고 주식 걱정 싹 잊어버리세요. 그동안 제가 걱정해가지고요. 내일 아침 시황 또 종목 진단 이런 것들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주말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